어제 특검은 일단 그 영장 압수수색 영장 제출하고 임의 제출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네. 거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반발은 아주 거셉니다. 지금 농성도 하고 있고 내일 그 경축식에는 아마 참석을 해야겠죠. 근데 국민 임명식은 참석하지 않겠다. 이거는 뭐 압수수색 이것 때문은 아니고 사면 때문이기는 한데요. 사면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? 네. 예, 광복절 특사 명단이 나왔습니다. 좀 살펴보셨을 텐데 두 분 견해는 어떠신지요? 천용길 사평론가 오늘 네. 먼저 계속 선수. 네. 법무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이렇거든요. 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이 국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대폭 사면했다. 근데 좀 의아한 게 이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여야 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의 상관관계가 좀 부족하죠. 특히 이 여당의 정치인, 지금 대통령실은 조국 혁신당 관계자들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네. 이 친여당 성향의 정치인들 그리고 야당에서 또 사면된 인사들을 보면 이게 국민통합 메시지를 줄 만한 인사인가? 납득이 안 된다. 네, 납득이 안 되는 이 소위 정치적인 쟁점으로 네. 이 국가 차원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던 인사들을 만약에 사면했더라면 이 메시지가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뭐 조국 전 의원이라든가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홍문종 전 예. 의원, 심학봉 전 의원 이런 인사들이 과연 국민통합 메시지에 적절한가 이 부분은 대통령실도 고심을 했겠지만 좀 마이너스 깎아먹는 사면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. 특히나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는 정치적인 여러 해석이 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. 지난 총선 대선에 협력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청구서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아니다 과도한 검찰 수사 피해자를 원상 회복시킨 것이다 뭐 이런 또 지지자들 견해도 있고요. 그리고 또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견제다 좀 이런 과도한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박재일 실장님의 좀 다 설명을 하셨네요. 의미를 네, 이 제가 조국 보기에는 사면의 의미 어떻게 조국부터 보고 한번 계세요? 해볼게요. 조국 정치적 거래죠, 100%. 아 정치적 거래다. 당연하죠. 왜 조국을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까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. 뭐 김건희 법으로 처벌하자며요.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2년 이상 지금 형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이 감옥에서 빼내가지고 그걸 또 사면까지 시켜서 복권을 시켜 내년에 출마까지 가능해. 이런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 누가 그거를 법의 어떤 원칙 있고 법의 앞에 다 우리가 평등하다고 하겠어요.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. 우리 한편으로는 이게 좀 이상한 제도이기도 해요. 우리나라만에 있는 거의 독특해요. 이게 네네. 있기는 있는데 이게 네. 우리처럼 이렇게 과도한 게 과도한 게 없어요. 전권이죠. 그게 대통령 마음대로 뭐 사람을 다 빼내서 풀어주고 복권시키고.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천연길 평론가 조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약간 내 결이 다른데 국민통합이라는 거는 네. 만약에 제왕적인 대통령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하고 법에 제가 이야기하자면 법 위에 어떤 있을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대통령의 사면권 제도를 좀 받아들일 수 있죠.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취임했을 때나 아니면 무슨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면해 줘야 그것이 진정한 통합이에요. 그렇지 않겠어요? 아니 내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내가 이만한 어마어마한 우리 지금 대통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듯이 이게 난리인데 이거를 좀 제재하고 통합의 수순으로 간다면 내 정적을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면인 것이지.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, 자기를 어떻게 뭐 이렇게 편리를 봐줬던 사람, 내 어떤 뭐 변호사 역할을 해서 뭐 뒤에서 뭐 뒷배를 대준 사람. 그런 이런 의심을 살 식의 수가 있죠. 그건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친여권 성향에 대한 사면에도 이번에도 이렇게 또 논란이 그러니까 있다는 늘 것이고.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. 그러면 사면 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토론거리 아닙니까? 네. 이게 민주주의 제도에 부합하는 거냐, 삼권 분립에 오히려 이거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어떻게 보세요? 제가 몇 년 전에 기자 생활할 때 역대 대한민국 모든 사면 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걸 보면 흥미로운 게 이 정치인들이 논란이 되지만 가장 많은 사면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경제인들입니다. 기업인들. 그러니까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이 정경유착을 비판하고 있는
이 과정에서 보면 이 사면 심의위원회 제도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. 이럴 거면 사면 심의위원회 제도 자체를 요식으로 두지 말고 그냥 차라리 대통령한테 의중을 네. 100% 그냥 네, 두던가 아니면 이 권한을 축소시켜서 대통령이 추천하고 심의위가 심사하는 이 구조로 가야 된다. 앞서 이 박재일 실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정치적 반대자를 사면했던 사례는 저는 딱 한 경우밖에 못 본 것 같습니다. 이 98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, 이 노태우 씨 네. 사면했던 그것 이외에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면권이 필요한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한 순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제가 첨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정치적은 그렇다는 것이고 이게 너무 또 언론에서도 그런 측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면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뭐 전과자가 됐다든가 내가 뭐 벌금을 해서 뭐 좀 여러 상황에서 좀 공공스러운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워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죠. 외국에서도 뭐 좀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우리가 사면 내지는 복권을 받는데 그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쁜 제도이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예. 그런 네.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 국정 수행 지지도 50% 중반대로 떨어졌습니다. 어떤 요인이 컸다고 보세요? 우리가 오늘 나눴던 뭐 얘기들 사면 이런 그래서 것도 최근에 영향이 있었던 여러 있었겠죠? 좀 약간의 뭐 신비감이 조금은 이제 사라지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직후에 뭐 그러면서 조금은 그런 것이 거쳐지는 지지에서 그리고 또 몇몇 그 인사들의 좀 부적절한 사람들이 뭐 저기 장관이 됐나 택도 아닌 사람인데 인사 뭐, 문제. 네, 그런 부분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. 뭐 50%이든 60%이든 뭐 설령 80%가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대단한 그런 수치는 아닐 것이다. 앞으로 한 1, 2년 더 두고 봐야 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적 소임이 있다면 예.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내일 광복 80주년이기도 한데 약속했던 취임식을 겸해서 또 국민 임명식으로 또 행사를 치릅니다. 이게 10년 단위로 국민 대축제를 열었다고 하거든요. 올해는 좀 변형된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분기점이 될지 좀 그래도 80주년이라는 광복의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될 텐데요. 어떤 메시지 나와야 될까요? 네, 저 그 국민 임명식 자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있고 사면과 특검이 있는 와중에 이것이 과연 이 적절한가? 특히 한 가지만 덧붙이면. 네. 광복 80주년이거든요. 오히려 이 광복 8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뒤로 묻히는 것 같다. 여기에 좀 집중하는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. 네,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박재일 실장님도 짧게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. 저는 왜 이걸 그 국민 임명식 대통령 취임식을 한 번 더 하지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. 뭐 역시 그걸 기획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 뭐 이런 기획을 잘 한 모양인데 이런 식의 어떤 그 보여주기식의 그 퍼포먼스 이거 세련되게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별로 썩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.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.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. 알겠습니다. 보셔야 박재일 됩니다. 영남일보 논설 실장 다음 주에 꼭 농담입니다. 여쭤봐야겠어요. 그리고 천영길 시사평론가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도 인사드리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